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99억 1,73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5% 증가한 19억 5,04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89쪽, 주민생활지원입니다. 민간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업무 추진 및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6개 사회 서비스 이용권 지원 예산 9억 4,2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사회복무제도 설명서 93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병역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위원 보수, 교통비, 피복비 예산을 국비 내시에 따라 8억 5,9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 사회복무위원 중식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위원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4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쪽 설명서 97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초동사회복지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 예산 3,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정보망 웰 인포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보조금 예산을 도비 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01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사업비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예산 등 1억 5,1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쪽 설명서 103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협의체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사업비 보조금 예산을 도비 내시에 따라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05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예산을 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쪽 설명서 107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입니다. 지역복지 문제에 대한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기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 및 컨설팅 비용과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비 지원 예산 등 공모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0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안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등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1쪽 지푸드 드림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쪽 설명서 113쪽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교육인 보수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비를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2,3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쪽 설명서 11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비를 도비 내시에 따라 1,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9쪽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쪽에서 8쪽, 설명서 121쪽에서 125쪽 안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비입니다. 무한들봄 네트워크팀 푸드뱅크 안성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도비 1,080만 원과 시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쪽에서 9쪽, 설명서 127쪽에서 129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 개선비입니다.
두 개 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특수근무수당 1,860만 원과 처우 개선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31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예산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억 5,4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33쪽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입니다.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7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쪽 설명서 135쪽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 지원 예산을 도비 내시에 따라 8억 6,8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37쪽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무한돌봄 사업 운영 및 동부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억 3,4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쪽 설명서 139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임원금,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2쪽 설명서 141쪽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지원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33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사례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6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3쪽 설명서 145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고난도 사례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47쪽 안선맞춤 복지전산망 운영입니다. 복지전산망 유지 보수비 및 기능 개선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쪽 설명서 149쪽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51쪽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55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55쪽 안성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통합사례관리 교육입니다. 공공과 민간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5쪽 설명서 159쪽 영구 임대주택 등의 공동정기요금 지원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정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학생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동안에 업무보조 임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63쪽 법률 홈닥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및 여비 1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6조 설명서 165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게 일회성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67조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 예산 2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조 설명서 169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을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8조 설명서 171조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관리비 예산으로 5,9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73조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지원 예산을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조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입니다. 현충 시설이 안정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조 설명서 177조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 명예수당 등 지원 예산 18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79조 보훈 행사입니다. 호국정신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현충일 등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0조 설명서 181조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재민 의료 및 구호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조 제9호물자 통합정보 시스템 현장 단말기 운영비입니다. 제9호물자의 현장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태블릿 PC 사용요금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4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1조 설명서 187조 통합사례관리사 관외출장여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인에 대한 관외출장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인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4,5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조 설명서 191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대체인력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9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쪽에서 24쪽 설명서 19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 예산 4,7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95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실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신의견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지의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일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냐 고생해 주셨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지금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요양원에도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중식비도 나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보장체는 넘어가고 우리 저 보니까 푸드뱅크는 2,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왜 늘어난 거죠? 뭐 인원이 한 번이 충당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직급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 예, 푸드뱅크 운영비는 종전에 1년에 인건비에 갖고 월 200씩 해서 2,400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던 부분인데요. 경기도도 마찬가지 공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부터 거의 7년 동안 동결돼 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푸드뱅크에서도 계속 인건비 그 인상분을 매년 해마다 요구해 왔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요번에 그래서 12 지원 사업 해갖고 월 236만 원 정도 해갖고 그러니까 연 2,000에서 2,500으로 인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각 해갖고 4개 기관 해갖고 2,360만 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서 이제 한 16억이 삭감이 되고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18억 정도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예. 목을 바꾼 거예요? 예, 기존에는 그 국가보훈대상 수당 이제 보훈단체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건 그 보훈단체뿐 아니라 개개인 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별도 수당으로 편성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돼갖고 별도 수당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 단체 지원에서
삭감을 하고 예. 보훈단체 이제 대상자 수당으로 이제는 대체를 하셨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잠깐만, 혹시 박상수 의원님 전에 또 하실 분 계신가요? 황희택 의원님? 네, 황진택 의원입니다. 예, 설명서는 159쪽입니다. 연구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만들어서 지금 임대아파트 5개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해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어찌됐든 임대에 살든 일반에 살든 그 수급자는 다 똑같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 임대 주택만 해주는 것은 좀 불평등하다. 그래서 일반 그 공동 주택에 사용한 사람도 그 공동 전기료는 지원해주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습니까? 예, 이것이 그 저희 그 영구임대 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돼 갖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대상이 그 영구임대 주택하고 그 국민임대 주택 두 군데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임대 주택은 이제 뭐 50년 이상이고 국민임대 주택은 30년 이하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저희 안성에 영구임대 주택은 없고 이제 그 국민임대주택 해갖고 이렇게 이제 5개의 소가 있는 건데 내년에 추가로 된 게 아양 LH 5단지 해갖고 5개가 되는 아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예. 공동 전기요금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11호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제 본 예산 올해 2,000했다가 이제 아양 LH 5단지가 추가돼갖고 이제 2,800 증원한 편인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전체 저 지금 수급자를 확대하게 임대만 하고 있는데 예, 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 전기요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거는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볼 때 그 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외에 나머지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특히 공도 같은 경우 이제 그 주은청설이나 주은풍림 이런 데도 그 수급자분들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시고요. 안선시 정체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뭐 지금 임대 아파트 해주는 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예. 어찌됐든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층 주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게 지금 목적 필요성이잖아요. 예, 예. 이게 임대에 살든 일반에 살든 뭐 일반 아파트에 산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되겠습니까? 자기 거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전세나 예, 월세 이런 예.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공동 전기요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거라니까요. 지금 현재는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이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저희가 그 아파트 현재 살고 있는 그 수급자 수라든가 차상위층 현재 대상 그를 먼저 파악을 해갖고요.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아니, 왜 되는지에서 그러냐면 여기에 단순히 임대 아파트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예. 어차피 임대에 살든 일반에 살든 예, 예. 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거복지 향상에 기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임대 아파트 살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동 전기요금 지원의 필요성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다고 하면 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이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예. 다음은 설명서 167쪽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민원이 그거 했잖아요. 그 단체장들 활동비 그 지급해달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통신비하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 지금까지 안성에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잘 버텨서 지금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좀 약간 논란이 좀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인원하고 인원은 좀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견학가는 거의 비슷하고 이제 그거에 인원이 많으면 차 2대가 있을 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 자기들 그 보조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좀 고쳐달라. 이제 이런 민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뭐 받으셔서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하고 지금 행사 사업 보조비 이렇게 나가는데 눈에 확 띄잖아. 이렇게 봐도 물론 인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 이분들 모셔서 이의와 설득도 지키고 만약에 또 해주겠다고 하면 형평성 있게 지원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광복회하고 미망인회가 이제 1,800으로 두 군데가 적습니다. 근데 네. 회원 수도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같이 단체 해갖고 2천만 원 다른 단체가 똑같이 맞춰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번에 그 예산 내년도 예산 세워지기 전에 먼저 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내년도 예산 여기 반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추경 때 같이 이렇게 맞추는 방법을 지금 현재 이건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단순히 뭐 한 번 민원내고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 소통을 좀 잘 하셔서 예, 예. 뭐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 원칙, 기준과 원칙만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게 맞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93쪽인데요. 기본경비에 있어서 지금 자사 및 물품 취득비,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비 해서 4개를 한다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1,000만 원, 금년도에도 아니 100만 원하고 지금 금년도 160만 했는데 계속 업무용 휴대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는 그 올해 이제 휴대폰 4개 갖고 160만 원을 새로 세운 거고요. 작년에 세웠던 100만 원은 저기 의자, 사무용 의자 5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구입비로만 구입해서 이렇게 예, 그게 때문에. 빠진 거고 휴대폰은 바뀐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는 식사 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순 의원님. 설명서로는 91쪽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금 7,285만 원 증액해서 9억 4,285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성적 위탁 그 사업비로 올라왔어요. 예, 이게 뭐 사업 기간이 변경이 된 거예요? 뭐예요? 전에는 그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저희가 그 동일한데, 그러니까 그 사회보장 그 정보원에다가 예탁하게 되면 어디요? 사회보장 정보원에다가 그 예탁을 하게 되면은요, 무슨 정보원이요? 사회보장 정보원요.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요. 사회보장정보원이요? 예, 예. 거기다 예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이용자들이 그 바우처 카드 이용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바우처에서 그쪽에서 이제 이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업 기간이 변경된 건 아니죠? 예, 예. 똑같이 상반기, 하반기 이용자 모집해갖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전에는 민간 위탁금으로 저기 편성을 하셨었어요. 예. 그다음에 10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요. 지금 전년도보다 거의 지금 44% 증감률 보이면서 지금 1억 5,102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법정 운영비 보조가 역시 뭐 크게 좀 늘었고요. 예. 예,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그 운영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네,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그 직원 1명,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올해 8월부터 해갖고 이제 그 경기복지재단에 갖고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체 이제 직무분석 각 시군별로 이제 직무분석을 했는데요. 그때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거 직무분석했을 때 저희 안성이 이제 그 사무국장이 약 한 그 업무 분장률이 한 264% 정도 되고 그 직원이 한 137% 정도 돼갖고 했을 때 그 적정 인원이 약 4명 정도 이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내년도에 이제 그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특화 사업도 공모를 그 15개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업무량도 포화 상태에서 또 추가로 이제 마을복지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함에 있어서 그 좀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직원 한 명 더 새로 채용하는 거 인건비 반영한 부분에서 그럼 인상되게 됐습니다. 예. 직원 한 분이 좀 더 그럼 추가된다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옆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서 예, 예. 그 인건비 계상된 건 뭐예요? 아, 그 뒷페이지에 있는 거요? 네, 103쪽에 있는 거예요. 예, 요거는 그 이제 지금 사무국장은 저희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직원 한 명은 이제 그 각 시군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지원해갖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5천만 원씩 시군에 지원해주고 있는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은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한 명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 사무국장 한 명은 이제 저희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시비로 지원해주는 거 추가 한 명 저희가 더 이제 채용할 거여 갖고 그거 인건비 올린 부분이거든요. 그럼 옆에 그 103쪽에 있는 게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아니요, 그건 저기 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아, 직원 인건비요. 직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이제 각 앞쪽에 사업비, 예.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장 기존 인건비 플러스 직원 한 분 예, 예. 더 추가하는 게 지금 포함이 된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이거 지금 2천만 원에서 1억 5천으로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요. 예, 예. 예, 이거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요 사업은 기존에 이제 읍면동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동 그 맞춤형 사업 해갖고 기존에 예산 2천만 원 해갖고 진행을 해오던 사업인데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한 6개 읍면동에 갖고 이제 그 읍면별로 특화 사업 저희가 선정해서 300에서 뭐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복지부 그 찾아가는 서비스에도 그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년도에서 2개 읍면동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2천만 원하고 그리고 이제 1억 3천원 이제 읍면동 올해 했던 거에서 더 이제 확대해 갖고 읍면동 그 특화 사업이라든가 그 네트워크라든가 공동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갖고 먼저 행정과에서도 저 한 것처럼 그 새마을 그 저기에서 네. 단체 3천만 원 삭제한 부분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읍면동 어떤 이런 각종 그 복지뿐 아니라 어떤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다 사업 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채널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다 예산을 이렇게 확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복지 네트워크하고 지역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추진했던 그 내역 있죠? 예, 예. 예, 그거 좀 자료 좀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0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예. 이것도 꽤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예, 요거는 이제 인건비 부분이 좀 인상이 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인건비 인상이 지금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예, 대략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 갖고 이제 각 그 생활시설 이용시설 그 보건복지부 그 가이드라인 준수 비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그 3종 시설에 갖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다 경기도 전체 다 100%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복지관은 이제 100% 기준 작년에 이제 추경 예산 세우면서 100% 기준에 맞춰줬고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한 97.2% 비율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 2021년 예산 세우면서 그 100% 기준에 동일하게 맞춰주고 또 거기에 따른 인상분 그리고 이제 뭐 호봉 상승분 그런 거 반영해갖고 인건비 좀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가 지금 전체 몇 분이세요? 전체 지금 15분 있습니다. 15분이요. 예, 예. 예, 147쪽인데요. 안성맞춤 복지 전산망 운영 그 기능 개선 용역비가 일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예. 신규로. 예. 이게 지금 복지 혜택이 전달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튼 중복 서비스를 사전에 좀 차단하고 예. 여튼 수요 공급에 있어서의 그 좀 체계를 확보하고자 그 운영되어지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실제 어떤 부분에 대한 그 개선이 좀 필요로 되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같이 공유하면서 중복 발생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 개발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개발하면서 이제 그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거 사회복지 보장정보 시스템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에 이제 그 행복기금이 이제 개편이 되기 때문에요. 그 개편된 거에 일부 이렇게 맞추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거 서비스 제공 이력 입력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일부 개편해 갖고요. 그래서 그 용역비 5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5쪽인데 모함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가 8,487만 원 지금 계산이 됐거든요. 2명에 대한. 예, 예. 근데 이게 그 전년도 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왔던 건데 지금 도비가 지금 전액 삭감되고 12, 100%로 세우셨네요. 예, 예. 요 사업이 저희 무한돌봄센터 민간 사례관리사 갖고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도에서도 이제 계속 그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 임기제 해갖고 이제 막급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시군에는 또 그 공무직으로 해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처음 무한돌봄센터 처음 생기면서 그때 사례관리 전문성 높이는 의미에서 이제 그 임기제로해서 채용을 했던 부분인데 네. 도에서는 이제 공무직해서 한 거는 그 저기 지원이 될 수 있지만 임기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 도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 10위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 요거 한번 설명을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중요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예, 푸드뱅크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푸드뱅크하고 이동마켓 그리고 동부하고 서부 이렇게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근무가 그러니까 전담 인력 1명하고 코디네이터 1명 해갖고 2명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지푸드 드림 사업에서 경기도에서 보조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전담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저 10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건비가 그 2014년도부터 200만 원 해갖고 연 2,400만 원 계속 고정돼서 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계속 그 일선에서는 그 금액 갖고 부족하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인상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2,000에서 2,500으로 500만 원씩 더 인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명절 수당이나 정권 수당 이런 뭐 필요한 부분들 해갖고 인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데 그 앞에 지푸드에서는 이제 계속 200 거기도 마찬가지 200씩 해갖고 2,400을 지원해 주다가 이제 올해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갑자기 11월 중순에 다시 이제 수정 내시 해갖고 3천만 원 인상해서 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이 도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요거 지금 이제 2,840으로 세운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도비에 맞춰 3,000으로 이제 같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 조사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 5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예, 이게 매년 그 4년마다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2022년도가 이제 제 5기 계획 세울 순서이고요. 그래갖고 2021년도에 이제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이제 그 표본조사 해갖고 이제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 그 조사 그들의 욕구 조사 그걸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기복지단에 의뢰해갖고서 일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매년 그러니까 4기 때 할 때 2019년 4기 할 때도 2018년에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매년 4개년 계획 세우기 전해에 요 지역사회보장 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러니까 욕구가 무엇인지 그래서 아. 그분들 욕구를 조사해서 지역사회보장 계획 세울 때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양이 너무 많아서 이 생활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코로나 때문에 매년 현재만 그냥 일시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예. 여기 보면 1원에 보면 454만 9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 보니까요. 금액이 표기 오래된 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게 그 0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예. 그러니까 45만 4,900원 지원해 주는 그렇죠? 건데요. 그런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보면 제가 좀 몰라서 그랬는데 이걸요. 이게 보험 대상자하고 예. 잠깐만요. 보험 명예분하고 예. 참전 명예분하고 이게 틀린가요? 그 예, 예. 대상자가? 그러니까 보험 명예수당은 그 국가유공자 전체 총 아우러 갖고 다 대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참전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랬고 참전 명예수당은 이제 6.25 전쟁하고 월남전 참전자 두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명이 1,000명이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러신 거구나. 그러면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은 이 10만 원을 받으시는 건가 봐요? 예, 중복으로 받으신 분은 이제 2만 원 플러스 해갖고 10만 원 받습니다. 보험 명예는 국가 유공자를 마시는 거고 예, 예. 참전 명예수당은 6.25 전쟁이나 월남 참전자에 예, 예. 참여한 분이 받으시는 거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수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 진흥 공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